기출문제 중에서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모두 해서 12문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노무사는 민법 총칙하고 민법 총칙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보지 않는 거 민법 총칙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는 중간에 법률행위 부분만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채권법 중에서 채권법 총론 있고 강론이 있는데 강론을 계약법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법 중에서도 일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 총론은 또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공인노무사가 2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 먼저 보시면 의사표시죠. 1번 법률행위 착오죠. 착오로 인해서 취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오나 또는 착오가 중요한 것이 취소가 중요하죠. 취소, 그 다음에 해제나 취소로 인한 반환음으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2번 동기의착오죠. 우리가 동기의착오 그러면 두 가지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거나. 그런데 여기 지금요 유발됐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유발되면은 표시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동기가 뭐 되지 않더라도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 말이 중요하죠. 유발된 경우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은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죠.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죠.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요,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 행사를 한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간수법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우리가 이제 중요하죠. 화해계약은 원래요 착오로는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사기가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를 해. 그래서 화해계약이 착오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상의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는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기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5번이죠. 경과실이죠. 우리가 이제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로 인해서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착오 자체는 위법행위다 아니다? 위법행위가 아니죠. 위법행위는 뭐가 위법행위다? 사기, 강박이 위법행위죠. 그래서 취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없다. 뭐 워낙 쉬운 문제죠. 2번 불공정이죠. 1번 국부상관의 현저한 불균형. 이때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3조와 104조는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2번 우리가 이제 무경험이죠.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 영역에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죠. 이 무효인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은 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죠.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가능하다. 그래서 법정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늘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국부행위. 대가관계가 없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대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무슨 행위다? 유상. 없으면 뭐라 한다? 무상.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상행위라든가 기부행위, 무상행위라든가 기부행위 또는요 증여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니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기역, 디귿, 니을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 여기 보면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이것을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대리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에 따라 을은 병과 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은 대리인이고요. 1번 을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건 해제권이죠.
취소나 해제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무슨 말을 넣는 것이다? 해제의 대리권은 없고,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을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 말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으로서는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 이 수령한 것을 본인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인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사용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채무를 뭐한다? 면한다. 이렇게 상대방은 중도금 지급 채무를 면한다. 이렇게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 다음에 을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만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을은 누구죠?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이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의뢰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의뢰사기가 누구죠?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거 틀린 거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본인하고 대리는 뭐 할 수 있다? 동일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병이 갑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죠. 이런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대리효과라고 하죠. 대리효과. 이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죠. 그래서 을이 부담한다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은 의무를 다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권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어요? 표현대리가 있죠. 그럼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뭐냐면 한 끗 차이죠.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둘 다 대리권이 없죠. 그런데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를 성립한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고,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상대방이란 말은 딱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취소권에서 누구에게 취소할 것인가? 직접 상대방. 병에게만 취소한다. 을에게만 취소할 수 있고, 표현대리에서 누구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과실상계가 있다 할지라도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과실상계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불법행위하고 불법행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무슨 말이 나온다? 과실상계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란 말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나 그 다음에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2번은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126조 제3자. 항상 우리가 표현들에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만 의미하고,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만. 뭐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 대리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 무권 대리행위의 상대방이죠. 철회권 행사다. 철회. 무권 대리의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를 하면 이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선의가 되죠. 선의가 되고, 철회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이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번 틀리다? 3번도 틀리고 1번 틀리고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 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악의이죠. 이렇게 악의인 경우는 뭐를 행사할 수 없다?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이죠. 이러면 대리권 소멸로 표현되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을한테 대리권이 있었죠.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지금 소멸했다 이 말이죠. 소멸하고 난 다음에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하거나, 또는요 소멸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요? 여기 표현 대리, 여기 을이요 복대리,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하도록 하거나. 두 가지죠.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뭐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5번 무효와 취소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는 무효 행위 저는 아까 얘기했죠.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는 된다?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틀린 것이죠.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2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자, 무효의 3대 원칙이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무효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것이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하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뭐는 행사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다? 취소하는 말을 다시 쓸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추인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취소를 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취소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원칙은 유효인데 취소를 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는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법령이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이다? 전부 무효이고, 만약에요 일부만 무효라고 나머지 일부만 유효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오케이 가분적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가분적 분할 가능성. 그러면 일부는 무효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이 을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그럼 여기는 봐봐요. 갑이 지금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의 기망행위죠? 을의 기망이죠. 을이 기망을 했죠.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뭐죠? 그 취소를 누구한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취소를 할 때는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죠. 뭐랬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누구한테 취소한다? 병에게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이 을의 기망으로 자신의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후 갑은 그 계약의 취소를 을에게 말이 안 되죠. 일단 말이 안 되고 일단 을한테 취소 안 돼. 취소하려면 병한테 해야 되죠. 근데 병한테 취소해도 무조건 취소는 안 되죠. 언제 취소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고 선이 뭐가 싫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이죠.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유동적 무효다. 그럼 여기서 유동적 무효 그러면 항상 알아야 되겠죠? 유동적 무효 그러면 채권행위가 무효이죠. 채권행위 무효. 그러면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 말이 안 나오죠.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여기서 먼저 보면 갑은 허가전이라는 것은 무효 상태다 이 말이죠. 무효 상태니까 채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허가전에는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됐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죠. 잘 봐. 우리가 이제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협력 의무를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했다. 세 가지가 중요해.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래 뭘 할 수 있다? 소고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 예약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지할 수 없고 또 뭐는 하나 할 수 없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먼저 뭘 한다? 갑과 을이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해.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금과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동시행이 아니고 해지할 수 없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협력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번요. 갑과 을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로 위반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고 법원에 뭘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협력 의무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소구할 수 있고 5번에요. 4번의 경우는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말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소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 있으면 3번 2번 하다가 말았네요. 갑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먼저 대금을 달라가려면 먼저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동시행이 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뭐 틀린 사람 한 사람 높겠죠. 자 7번요. 조건이죠. 우리가 조건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사는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서 어떻게 명시적 또 어떻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알겠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묵시적 광고를 할 수 없다. 틀렸죠? 묵시적 광고를 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2번 조건인 법률의 형체 임의성취. 임의성취는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기성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정지조건은 정지조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는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 알겠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우리가요 고의나 과실을 다 포함해. 고의나 과실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죠. 성취를 방해하면 항상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성취한 것. 항상 이게 반대로 간다고 그랬어. 이때의 방해는 고의에 의한 방해, 과실에 의한 방해를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에 의한 방해를 포함한다. 또 한 가지는요. 성취한 것으로 본 것은 언제 성취한 것으로 보느냐? 그러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 알겠죠? 추산되는 시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4번은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이어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이다. 이 말이 불법. 불법이고 이건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 이미 103조에 위반된 것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뭐가 무효이다? 조건이 무효인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이다? 법률 행위가 무효이다. 여기서 무슨 말 하면 안 된다? 조건만 무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된다. 뭐가 무효이다? 법률 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요.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어디까지 하면 민법 총칙에 관한 문제였어요. 잠깐 쉬었다가요. 채권법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